철수 동생 하나 봐야지. 사내 녀석 하나 있으니 이쁜 딸로 하나 보면 얼마나 좋겠냐. 요새는 딸이 대세라던데 엄마에게는 딸이 필요하다 하더라. 네 인물이나 신랑이나 빠지지 않는데 얼마나 이세가 이쁘겠냐. 내 저 세상 가기 전에 이쁜 손주 하나 기대하마 라고 덕담을 하시는데 저는 왠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와의 동생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 것 같아 싫어 딱딱한 표정이 나왔는데 제 마음을 안 새아버지께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빙그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이혼한 문제가 자식이 안 생겨서였어요. 병원 검사 받아보니 제가 원인이라서 아이가 내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영미 씨랑 재혼한 건 철수군처럼 멋진 자식이 있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철수군 아버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더 이상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대신 제가 철수군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가 되어 우리 아드님을 위해 좋은 아빠, 멋진 아빠가 되어 영미 씨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꼭 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새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호언장담을 했고 저는 어쩐지 입가에 웃음이 번지며 저도 모르게 새아버지가 점차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아이 못 낳으세요? 아니면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세요? 제가 새아버지께 말을 건 적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신혼여행을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공항으로 움직일 때 궁금함이 터지더라고요. 엄마는 묘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고 새아버지 역시 미소를 띄우며 백미러를 보며 저를 보았습니다. 진짜로 아이 못 낳아요. 나 사실이니까 철수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낳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인지라 내 아이 낳으면 아무래도 철수군한테 아버지 노릇을 소홀하게 될 텐데 난 철수군이 정말로 내 아들 같아서 그런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며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든든함에 도저히 마음을 안 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새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비행기를 타본 엄마의 수다스러움 속에서 새아버지는 내게 은근슬쩍 말을 놓았고 우리가 점차 가까워지며 철수야 라며 다정히 불러주고 우리는 부자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얼마나 엄마와 나를 잘 챙겨주는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친아버지에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정이었습니다. 부디 이 감정이 언제까지나 오래가길 바라며 저는 엄마와 새아버지와 즐거운 신혼여행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의 집에 새아버지가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새아버지는 수학 강사였지만 학원 강사가 뭐 그리 돈을 잘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빚 없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엄마와 함께 여전히 맞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같은 탓에 엄마와 새아버지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고 저는 두 분이 꽁냥거리며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낼 때마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어 저도 그 사이에 자식이라는 자격으로 끼게 되었죠. 아빠, 저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숙제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러다 수학 포기자, 수포자 될 것 같다니까요. 새아버지가 젊다 보니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이 더 예뻐서 부르게 됐습니다. 정작 친아버지한테는 멀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새아버지께는 아빠라는 호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리자 새아버지는 제 코를 앙증맞게 잡고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절대 수포자는 되게 하지 않겠다며 제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엄마는 부침개며 직접 구운 쿠키며 빵이며 수제 간식들을 직접 갈은 생과일 주스와 함께 내놨지요.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가족이었고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수학 성적은 쑥쑥 올랐고 다른 공부도 봐주신 덕에 제 성적은 전교에서 100등이나 올라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엄마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이대로 행복할 것만 같았고 우리의 완벽한 가정은 제가 대학 들어가고 군대에 있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군대에서도 두 분이 딱 붙어서
얼마나 면회를 자주 오시는지 얼굴을 도저히 까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군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도 그날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면회를 오셨는데 부대 사람들을 위한 간식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시며 든든한 아들 같은 장병들을 먹였는데 덕분에 저는 전역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 얼른 돌아오면 좋아하는 등심 갖고 돈가스 만들어줄게. 얼른 마무리 잘하고 우리 아들 멋진 모습으로 보자. 알았지? 엄마 아빠는 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 라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엄마의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따뜻한 온기가 그날이 마지막일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날 부모님께서 저희 부대에 오는 것까진 좋았는데 엄마는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아 다음날이 마침 휴일이기도 해서 두 분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즐거운 맘에 치맥 한 잔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른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딴에는 100번 양보해서 사정을 듣자면 생계에 중심이 있어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과속을 한 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하필이면 크게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인 대리운전기사도 조수석에 탔던 새아버지도 멀쩡했는데 뒷좌석에서 누워 자고 있던 엄마만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못했던 엄마는 크게 다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고 저는 저녁 며칠을 앞둔 채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담한 심정으로 참석하게 되었네요.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새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르게 이성을 잃고 통곡을 하고 있었고 저를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철수야? 내가 우리 아내 없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 와이프. 비록 세상에 태어난 시간은 다르지만 갈 때는 서로 외롭지 않게 나란히 손잡고 함께 가겠노라고 약속했는데 너희 엄마만 먼저 보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엄마가 너무 무서웠을 텐데 꿈속에서 같이 가자고 손짓하는데 내가 겁쟁이라서 차마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 우리 영미 어떡하지? 라고 불안하게 제 앞에서 떨며 엄마 이름을 그리도 불러댔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엄마 잃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는지 저도 소중한 엄마를 잃은 탓에 미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새아버지를 부축하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친척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 주다가 저와 새아버지에게 기운내라며 조의금 외에 따로 더 챙겨주시며 힘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조의금도 다 필요 없다며 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 주저앉아 울었는데 제 맘도 덩달아 으스러져 가더이다. 어머니를 완전히 보내드린 후 저와 새아버지는 쓸쓸한 아직 채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으로 그렇게 돌아와 부둥켜 울었고 엄마의 향기가 나는 것들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대로 돌아가 완전히 전역을 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새아버지는 폐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학원에 나갈 정신이 들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일했던 직장인이 특히나 더 나가기 괴로웠겠죠. 마음의 상처가 컸던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새아버지는 시금전폐를 하며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삼키고 새아버지를 곁에서 지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학생이었던 나를 철수근이라고 하면서 반짝반짝하게 웃었던 새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었듯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하는 새아버지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아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 아빠마저 잃을까봐 걱정돼요. 그러니 제발 아들인 저를 봐서라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런 걸 바라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심리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찾았고 아버지는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지 두어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퇴원 수속을 받게 되었고 그 사이 제가 애써 지워놓았던 엄마가 머문 집에 다시 돌아오며 아버지는 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런 새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날 딱 하루 정신을 놓으시고는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려고 애쓰시며
현실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도저히 엄마 생각이 나서 살던 곳에 못 살 것 같다 약한 소리를 하셔서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다른 동네의 집을 알아보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니 정말로 새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엄마의 보험금이 조금이나마 나와서 이사 간 김에 그걸로 작은 공부방을 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도와줘라 철수야. 나도 운영이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잘 못할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잘 운영해보자 라고 저를 이끌며 같이 공부방을 창업하게 되었죠. 어차피 저도 취업을 해야 할 판이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새아버지와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제법 늘어나니 벌이도 되었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실 때보다 오히려 수입이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월급을 정확히 들어오는 수입의 반반으로 나눴고 저도 제법 괜찮게 가져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애들 시험을 앞두고 너무 힘들었을 때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며 지친 심신을 달래던 새아버지는 제게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집부터 사라 철수야.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거야. 나도 한때는 집 변변한 거 있었는데 그 옛날 전처한테 다 주고 나와서 빈털터리로 너희 엄마한테 얹혀서 살았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 나이가 몇 개인데 아들 군대 갈 때까지 월세살이나 시키고 학원 청소부로 일하는 너희 엄마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지도 못하고 맨날 다음에 뭐 사줄게, 다음에 뭐 해줄게 하다가 다음이 오기 전에 네 엄마가 가버리니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 철수 너는 돈 많이 모아서 성공해서 네 아내 원하는 거 다 해주며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저도 덩달아 냉수 한 잔 들이키고 말문을 뗐습니다. 우리 엄마는 충분히 아빠 곁에서 행복했는데 그건 아마 많이 존경해서였을 거예요. 우리 친아버지는 맨날 늦게 오고 취한 채 오고 나중에는 집엔 돌아오지 않다가 다른 여자까지 생겨서 이혼했어요. 거기다 친가에서는 매번 돌아가며 아버지에게 손 벌리고 아내한테는 무심하면서 형제 자매라면 뭐든지 다 퍼준 아버지의 빚의 말로는 다 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렸죠. 아버지 딴 여자 있을 때 배신감 들었지만 한편으론 엄마가 드디어 자유로워지겠구나 싶어서 좋기도 했어요.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났지만 저도 아버지랑 함께여서 좋았고 지금 좋아요. 언젠가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젠 제가 아버지 덕분에 훌륭한 아들이 되었으니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아버지 아이 안 낳은 걸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요. 저 믿으시죠? 라고 말했고 새아버지는 제게 고맙다며 대책 없는 수도꼭지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못 낳아서 헤어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충분히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건 어쩌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잠든 줄 알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이를 갖자는 엄마의 말에 아버지는 여전히 저와의 약속을 위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자식 낳으면 철수와 차별 안 할 자신이 없어요. 당신 철수 사랑하는데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실망 안 할 자신 있어요? 상처받은 철수는 거짓말한 새아버지를 믿고 따르겠냐고요. 내 자식 보자고 지금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은 내 선택이니 부디 당신이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난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렸던 저였지만 이미 철이 빨리 들은 탓에 새아버지의 속내를 깨닫고 감사함에 반드시 어른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든든한 유대감 속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를 모시며 저는 집안일이며 요리며 다 했고 아버지와 둘이 가까운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은 제게 효자라고 대단하다고 하며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